잉글랜드에는 수많은 더비가 존재하지만 그중 런던 팀들에게 웨스트햄과의 대전은 특별합니다. 웨스트햄을 가장 증오하는 집단으로는 1월의 훌리건들이 유명하지만 토트넘을 비롯한 대부분의 클럽들이 웨스트햄이 강한 시기든 약한 시기든 적대감을 불태웠습니다. 나쁘게 말해서 악명 높은, 좋게 말해서 축구에 미친 웨스트햄을 표현하는 가장 주요한 지표는 PL 통산 경찰에 체포된 팬 숫자 1위입니다. 무려 400경기를 토트넘 소속으로 출장한 손흥민 또한 웨스트햄과는 악연이 있고 인상적인 득점의 기억 또한 선명합니다. 특히 손흥민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2골을 터뜨리고 해트트릭을 놓쳐 아쉽다던 인터뷰는 그의 현역 생활에서 쉽게 듣기 힘들었던 농담이었습니다. Involved in all 3 goals. I mean, you could have been a hat-trick if you'd have connected with the first one, couldn't it? Could have been a hat-trick. No, I'm disappointed. No, I'm joking. No, I'm late from the first half. Created so many chances and should have scored many more goals than that. We scored 3 goals, to be honest. And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유난히 슛 세레머니를 많이 선보였던 손흥민은 경기장 안팎에서 그들의 팬들과 사연을 쏟아냈습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웨스트햄과 인연이 있는 선수들은 잉글랜드 전체에 가득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유독 웨스트햄을 이기고 통쾌해하는 이유는 저마다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고 악명 높은 팬들에게 축구 선수가 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행위는 그들이 열광하는 클럽을 무너뜨리는 결과입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많은 슈퍼골을 터뜨렸던 손흥민이지만 오늘 경기는 팀과 개인 모두에게 만족하기 힘든 결과로 끝났습니다. 웨스트햄전이 이미 예견된 그림이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400경기의 금자탑은 어떤 의미일까요? 손흥민의 웨스트햄전 전투력은 오랜 이야기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첫 경기 상대는 웨스트햄이었고 손흥민의 경기력은 압권이었습니다. Because we tried to almost 5 years try to build up from the back, but I think we adapt well. Yeah, sometimes if we don't have to take a risk and we have to go and then we have to fight for second ball. And Glenn Hoddle chose man of the match. You were both contenders, Dilly. He actually gave it to Sonny. Deserve. Thank you very much. Congrats. Thanks, gents. 손흥민은 승부가 관련되면 자주 불같은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꼭 이겨야 할 상대가 있을 경우에는 제법 시간이 지나도 꾸준한 메시지를 보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월드컵 독일전을 꼽기도 했던 손흥민의 성장 열매에는 그가 산정한 적들을 이기고 싶어하는 프로 선수의 원초적인 본능 또한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웨스트햄전에서 100%의 손흥민이 등장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3일 전 루턴과의 경기 후반 막판에 손흥민은 방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시차가 다른 2개의 국가에서 경기를 치르고 곧바로 대륙을 옮겨 연속 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이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감독들은 4경기 모두 그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지난 태국과의 1차전 영상에서 그의 풀타임 출전이 의아하다는 발언을 했었고 그 추세로 웨스트햄전까지 연속 출전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럼에도 매경기 손흥민의 활약을 스태프가 기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4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고 활약과 체력 난도, 정신력으로 득점, 웨스트햄전의 결과까지 다양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근래 토트넘과 대표팀의 스케줄에서 가장 중요도가 낮았던 경기를 꼽으라면 단연 태국과의 1차전이었고 그때도 언급했지만 태국의 최강팀들을 아침마다 K리그 팀들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K리그 베스트를 가동해도 통계적으로 한국팀이 패배할 확률이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날 투입된 주민규, 이명재는 소속팀의 활약을 재현했었고 명단에 더 많은 K리그 선수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의 태극마크 동기부여를 포괄적으로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시차 적응을 해야 하는 해외파 선수들보다 당시 경기에서는 국내파 선수들이 오히려 컨디션이란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체력 하나만을 산정한 주제가 아니라 대표팀이란 공간은 끊임없이 뉴페이스가 실험받고 경쟁하며 가장 주요한 무대를 대비해야 하는 곳이란 주제가 포함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이나 이란 같은 팀을 만나면 당연히 실험의 기회는 사라지고 무조건 최강 전력을 꾸려야 합니다. 하지만 홈에서 태국과 맞붙는 경기는 1년 전체에서 몇 번 없는 대진이고 한국팀은 실험과 주축 선수 체력 보호란 2개의 거대한 토끼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시즌을 치르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선 대표팀보다 더 사정이 좋지 않고 웨스트햄전까지 손흥민의 선발 출전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태국전 손흥민이 선발 출격하고 협회장은 관중석에 앉아 있었고 당시의 전후 사정이 단지 축구 한 경기의 의미였는지 정치적인 사정이 고려된 경기였는지 색깔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만원 관중 앞에서 선보이고 싶던 대국민 쇼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지만 선수의 보호와 대표팀의 전력 강화는 협회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브라질이 볼리비아전에 주축을 빼는 이유는 상대를 만만하게 봐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선수의 실험을 통해 주전들에겐 긴장감을, 벤치에는 동기부여를, 나아가 아직 발탁되지 않은 브라질 리그 선수들에겐 신랩 같은 희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여됩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팀과 선수들은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희생이 강요되는 관계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에이스가 바로 그 다음 주에 3일 간격으로 2경기가 있다면 대표팀에서 그 일정을 염두하고 A매치를 치르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맘껏 쓰고 자기들의 이득은 취했으니 소속팀에선 알아서 해라는 대표팀이라면 그 조직이 정말 한국의 대표팀이 맞는지 일부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사조직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축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한국 선수의 경력을 고려하고 체력을 안배하며 대표팀과 소속팀 전체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는 대승적인 관리를 촉구합니다. 지난 2주간 그의 스케줄을 아는 사람들이 웨스트햄전 손흥민의 경기력을 축구 자체로만 평가한다면 그것은 스포츠가 아니라 콘솔 게임처럼 리그를 시청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각설하고 토트넘의 올 시즌 축구는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일은 선취골을 넣으면 승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당연한 통계입니다. 하지만 올해 토트넘은 이른 선취골의 경기보다 오히려 후반 막판 득점에 의한 승률이 높습니다. 버저비터 결승골의 빈도도 높고 슈팅이 없을 만큼 파이널 서드 진입이 쉽지 않던 경기에서 후반 막판 폭발적인 득점에 의한 환희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반 4분 만에 선취골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대로 토트넘의 포문은 닫혀버렸습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선취골보다 후속 득점이 훨씬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루턴전에서 이미 그로기 모드에 있던 장면을 상기하면 웨스트햄전 막판 대폭발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가장 이기고 싶은 상대라서 더욱 아쉬운 경기였고 결국 남은 것은 큰 그림입니다. 전 경기 드라마를 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쉽게 가는 경기들이 다수 포함되어야 합니다. 팬들보다 더 아쉬울 선수들과 스태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고 다음 경기까지는 불과 5일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경기 또한 5일 후입니다. 그 다음은 대망의 맨시티전입니다. 살인적인 일정은 본격적으로 돌입하였고 축구의 경기력만을 논하기 힘든 관리의 계절이 왔습니다. 봄에 쓰러지는 팀들은 보통 축구만을 해왔다면 막판까지 살아남은 팀들은 마라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승권의 팀 중 1년 내내 베스트 11만으로 운영되는 팀은 없고 1년 내내 같은 포메이션으로 경기하는 팀도 없습니다. 강약 조절과 상대에 따른 유연성이 함께하고 토트넘은 밸런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클럽입니다. 마라톤 금메달 리스트는 총선과 동시에 전력 질주에서 결승선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장기 전략은 스포츠의 핵심이고 롱런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400경기의 금자탑은 100득점만큼이나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재능의 영역을 넘어 자기 관리 없이는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대표팀과 토트넘의 관리에 대한 서두를 던졌지만 사실 선수 개개인 또한 시즌이 아닌 커리어 전체를 기획하고 실천하곤 합니다. 손흥민의 10년 대계는 400이란 숫자와 함께 대미를 맞았습니다. 1882년 창단한 토트넘 역사에서 14번째 선수라는 것은 얼마나 희소한 기록인지 알 수 있게 하고 득점 기록들에 비해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쏠리진 않았지만 그를 응원하는 팬들에게선 절대 잊혀져선 안 되는 결과입니다. 400번의 경기에는 승리와 패배가 함께 기록되었고 웃는 날도 아쉬운 날도 공평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 어떤 감정에도 결코 걸음을 멈추진 않았다는 것이고 영원한 눈물 또한 없었습니다. 아쉬운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던 손흥민이 곧 있을 경기에선 다시 환희하며 카메라를 독차지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0번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한 우리들은 점점 더 축구에 녹아들고 있습니다.